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셋별입니다. 네, 오늘은 2019년 3월 6일 밤 11시를 넘은 시간입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정부의 반시장적인 정책으로 인해서, 정부의 잘못된 시장 개입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처음에는 카드사와 자영업자들 사이의 전쟁으로 시작이 되었다가 이 전쟁이 확전이 돼서 카드사와 현대 기아자동차, 카드사와 통신사, 카드사와 대형 마트 간의 전쟁으로 지금 확전이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네, 무슨 얘기냐? 지금 네, 올해 들어서 카드사가 현대 기아자동차와 같은 대형 가맹점에 부과하는 가맹점 수수료율,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상하겠다라고 일괄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8에서 2% 수준이던 수수료율을 3월부터 인상을 해서 2.04에서 한 2.25% 사이로 일괄적으로 인상하겠다라고 카드사가 가맹점에게 통보를 했더니 즉각 다 반발하고 나선 거죠. 그래서 서로 옥신각신 하다가 이게 지금 어떤 상태까지 왔느냐. 현대 기아자동차는 네, 신한카드, 그리고 KB국민카드, 그다음 롯데카드, 하나카드, 삼성카드 이 5개 카드사에 너희들과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겠다라고 이미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내가 현대 기아자동차에서 차량을 구입할 때 신한카드, 국민카드, 하나은행카드 이런 카드들을 사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카드로 더 이상 결제를 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카드 결제액이 비중이 적으면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어떤 결제 시장에서 카드 결제로 이루어지는 거래가 거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70% 훨씬 더 되죠. 현대 기아차 국내 매출이 약 32조 원인데 이 중에 카드 사용 비중은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약 22조 5천억 원 정도가 연간 카드로 이루어지는 사용액입니다. 그래서 카드 업계 1위인 신한카드 경우에는 결제 규모가 현대차 2조, 기아차는 1조 1천억에 달한다라고 하니까 지금 카드사로서는 이 카드 매출액이 지금 사라지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문제는 지금 다들 여러분들도 카드를 여러 장 가지고 계시겠지만 이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곳이 현대 기아차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데 지금 이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현대 기아자동차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SK텔레콤 같은 통신사에서 아니면 이마트 같은 대형 마트에서 또는 대한항공과 같은 이런 항공사에서 어떤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카드 결제가 막힐 수 있는 이러한 분쟁으로 지금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런 갈등, 이런 전쟁을 만들어낸 주범이 누구냐? 정부에 있다. 정부라는 거죠. 그 주범이. 자, 일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자, 작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 정부가 취해온 여러 가지 정말 이 경제에 있어서 많은 이런 바보 같은 정책들이 있죠.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정말 현실성 없는 이러한 경제 이론에 바탕을 해서 2년 연속 두 자리 이상, 2년 연속 약 29%에 이르는 최저임금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또 주 52시간까지만 근무해라 라는 또 근로시간을 또 정했고, 또 주휴수당도 포함시켜서 최저임금이 연 10,000원 이상 이렇게 육박하는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놨죠. 자, 이 정부의 이런 정책 실패로 인해서 가장 피해본 계층이 자영업자, 그리고 영세, 소상공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 소상공인들이 대대적으로 정부에 대한 정부에 반발을 해왔죠. 그리고 나를 잡아가라, 다 죽게 생겼다라고 하면서 광화문에서 여러 번 시위를 하기도 했는데, 자, 그럴 때마다 정부는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왔느냐? 정책 문제 없다. 이건 올바로 가야 될 방향이다. 우리를 탓하지 말아라. 너희 영세 자영업자들, 너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이 정부 정책이 아니라 너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임대료 높이는 건물주고
수수료를 많이 받아가는 저 카드사들이 너희들의 적이다. 또 뭐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그 가맹본부, 그 대기업을 상대로 따져라 라는 식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내놓는 대책들이 건물 임대료를 강제로 내리게 하는 방안이라든지, 뭐 가맹점주와의 어떤 계약에 개입을 한다든지, 심지어 작년 11월에는 금융위원회가 카드사들을 다 소집해서 윽박지르다시피 이 영세 상인들, 자영업자들에게 적용되는 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일괄적으로 낮추라 라는 이러한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카드사들은 이 정부 요구에 따라서 수수료율을 일괄적으로 낮출 수밖에 없는, 그렇다고 해서 카드사의 지금 현 가맹점 수수료율이 높은 것도 아니었죠. 아예 거의 수수료 부담이 0%가 돼버리는 이러한 수수료 인하 조치가 정부에 의해서 강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정말 기본적인 어떤 시장 경제 원리에 반하는 정부의 가격 개입이죠. 우리가 뭐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할지라도 어떤 시장 경제라고 할 때 기본적인 원리는 어떻습니까? 이 시장에서는 정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자율적으로 결정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장 경제 하나의 큰 원리고 축인데,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뭐 전기세라든지 전기세, 수도세, 뭐 공공요금, 뭐 택시요금, 버스비, 그러니까 이런 공공요금 외에는 가격 결정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죠. 그러나 이 원칙을 이 정부는 정말 스스로 허물어 왔습니다. 안 그래도 간치금융이라는 소리를 듣는데 노골적으로 카드사들을 다 불러서 일괄적으로 수수료 내려라 라는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자, 그럼 카드사들은 어떻게 될까요? 카드사가 무슨 자선단체도 아닌데 이 수수료 인하로 인해서 손해보는 수수료 수익이 연간 8천억에 이른다 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손실을 카드사는 그대로 떠안겠습니까? 이 카드사도 그 손실을 어딘가에 메꾸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카드 매출을 열심히 올려주는 이런 대형 가맹점들, 자동차 회사라든지 통신사라든지 이 마트와 같은 대형 가맹점에 적용된 수수료율을 오히려 올리는 이러한 지금 결정을 함으로써 이런 분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조차도 정부가 시장을 왜곡하는 이러한 정책들을 하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완전히 왜곡되고 있죠. 지금 이 대형 가맹점에 적용 수수료를 올리겠다라고 하는 카드사의 정책도 사실은 뭔가 시장 원리에 맞지 않죠. 우리가 어떤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너의 물건을 10개 사주는 사람과 100개, 1000개 사주는 사람한테 적용되는 가격이 같습니까? 다르죠. 훨씬 많이 사주는 그런 거래처에게 더 싸게 제공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실적을 올려주고 있는 대형 가맹점이다, 매출액이 500억 이상의 이 대형 가맹점들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이 오히려 낮아야죠. 그러니까 영세 상인들보다 오히려 매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즉 우리 물건을 많이 팔아주는 고객에게 그 수수료율을 낮춰주는 게 시장 경제 원리에 맞는 거죠. 그러나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왜곡을 가져온 것은 정부의 시장 개입이 문제다. 지금 현대차는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 통보에 대해서 우린 이걸 받아들일 여력이 없다라고 이렇게 항변하고 있죠. 지금 뭐 카드사 요구대로 수수료율을 뭐 0.12%만 올린다라고 하더라도 추가 부담액이 연간 270억 또 315억에 달할 것으로 추산이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영업 환경이 좋지 않다, 카드사와의 영업 이익률을 비교해도 우리가 현저히 낮다, 신용카드 업계 1위인 신한카드의 지난해 ROA 총 자산 대비 이익률을 따지면 1.88%인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영업 이익률이 2.5%다. 또 2010년 회계 기준 IFRS 기준으로 따지면
네. 뭐 자동차 부분의 영업이익률만 따지면 1.4%, 지금 현대자동차의 1.4% 영업이익률은 그야말로 정말 영업이익이 너무 안 나오는 실적이죠. 이거는 겨우 돈 벌어서 대출 이자 갚고 나면, 인건비 나가고 나면은 거의 남는 게 없는 이런 수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맹점 입장에서도 이 수수료 부담을 "너희가 떠안으라."라고 하는 이런 인상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사와 이 가맹점 간의 이 분쟁, 그리고 지금 이 싸움이 굉장히 쉽게 해결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일을 저질러 놓은 주체인 정부는 지금 뒤에서 금융감독원을 앞세워 가지고 카드사 편을 들면서 어떻게든 이 부담을 대기업에게 떠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대형 가맹점이 영세 상인들과 같은 이 중소 가맹점을 결국에는 지원하는 결과가 돼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부가 할 일을 민간 대기업으로 하여금 하라고 하니 부작용이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자, 이걸로 이렇게 끝나지 않겠죠. 이건 당장 지금 이런 분쟁 가운데 지금 이런 현대 기아 자동차 같은 가맹점뿐만 아니라 이 카드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로도 이어집니다. 당연히 내가 카드 결제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되면 현금을 지불해야 되죠. 또 카드 결제를 했을 때 각종 누리던 여러 가지 뭐 할인 혜택이라든지 뭐 무이자 할부 혜택이라든지 이런 거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뭐 계좌 이체를 해 줘야 될까요?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부가 서비스 혜택들도 앞으로 점점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이 정부의 무리한 이런 시장 개입이 참, 예, 바보 같은 정책들이 너무나 많죠. 정말 시장의 흐름을, 이 시장을 왜곡시키는 이러한 정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황당한 정책 중 하나가 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제로페이라는 이러한 결제 시스템이죠. 네, 오늘 뭐 제로페이 첫 달 실적이 얼마로 나타났느냐. 네, 1월 한 달간 제로페이 결제 실적이 8,633 건, 결제 금액은 1억 9,9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전체 제로페이로 결제한 금액이 2억이 채 안 된다? 이거 뭐 하러 하나요? 지금 제로페이, 여러분 제로페이 보시면 굉장히 많이 광고를 보셨을 겁니다. 이 광고 누구 돈으로 합니까? 국민 세금으로 하죠. 세금으로 그 결제 시스템을 깔아 주고 세금으로 홍보를 하면서 또 제로페이 가입하는 가맹점 유치에 를 해 오면 건당 얼마를 또 수수료로 이렇게 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국민 세금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구축한 시스템에서 결제 이루어지는 금액이 2억도 안 된다? 그야말로 전형적인 세금 낭비 정책이고, 이것은 그냥 심판자로 있어야 될 정부가 그야말로 시장의 플레이어로 뛰어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책입니다. 어떻게 정부가 민간 기업, 카드사와 같은 민간 기업과 같은 선수를 뛰면서 경쟁하려고 할 생각을 합니까?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거죠. 지금 같은 달 국내 개인 카드 결제 건수는 15억 6천만 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대비 제로페이 결제 실적 8,633 건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00006%입니다. 결제 금액으로 따지면 전체 58조 1,000억 중에서 아까 2억이 채 안 됐죠. 그 금액으로 따지면 0.0003%에 불과한 그야말로 참담한 수치입니다. 이걸 위해서 세금을 그토록 낭비를 했다? 2억이라는 결제 금액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무슨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춰주겠다,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라는 대책으로 나온 이런 말도 안 되는 대책 중에 하나인데 다 외면당하고 있죠. 소비자도 외면하고 가맹점도 외면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정말 이 정부의 반시장 정책, 이러한 것들
반시장 정책이 만들어내는 여러 부작용들, 그 부작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시장에 개입하는 이러한 반시장 정책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엉뚱한 기업들이 애를 먹고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시장이 완전히 왜곡되어 버리는, 정말 시장을 뒤흔드는 이러한 정책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보 같은 경제 정책 언제까지 이어질지 참 지켜보는 게 참 괴롭습니다. 네, 감사합니다.